필리핀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데 거기에 무관심하면 되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웨인 다이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나쁜 뉴스들에 거의 묻혀 살다시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나쁜 뉴스 원반 위에 있으면 그렇지요. 나쁜 뉴스 주파수에 머물고 있으면 그렇지요.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하나됨의 자리에 살면서 내가 신성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뉴스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것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는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걸로 추정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요. 하지만 세상의 폭력과 참상을 끊임없이 지켜본다는 건, 자, 이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상의 폭력과 참상을 지켜볼 때 그 진동을 익히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진동을 익히면 그것을 더 많이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이 즉각 그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그만큼 더 많이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웰빙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은 무뎌집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모래에 묻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라며 우리한테 항의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잘 선택해서 걸러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세상을 근원의 눈으로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확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힐 때 근원은 여러분이 가리킨 거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원에게 밝힌 것과 반대쪽을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을 근원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됩니다. 자, 질문의 진동 주파수와 대답의 진동 주파수는 아주 다른 주파수입니다. 자, 또 문제의 진동 주파수와 해결의 진동 주파수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근원은 언제나 해결 주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 주파수에 있지 않을 때는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고, 또한 근원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뉴스라는 게 TV를 통해서 보는 뉴스만 뉴스가 아니에요. 그죠? 뉴스라는 건 뭡니까? 소식이잖아요. 소식. 내가 뭐 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플이라든지 아니 친구라든지 한 번씩 듣는데 그게 쌓이면은 내가 안에 어떤 불안함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뉴스 보지 말라는 말인데 필리핀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데 거기에 무관심하면 되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 문제의 주파수랑 해결의 주파수는 전혀 다른 거다. 만약에 당신이 도움을 주고 싶으면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죠. 옛날에 동물 애호가분이 동물들이 막 고통받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그런 질문이 한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사실에 집중하지 말고 이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이제 제도들이 뭔가 잘못이 되어 있구나. 그런 문제점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해결책에다가 주파수를 맞춰라.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1만 명이 죽는 것을 봐요. 그러면은 역시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삶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거지? 거기에다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분이 나빠질 리가 없겠죠. 그죠? 불안해질 리도 없고 약간 설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나쁜 뉴스들을 안 보는 게 제일 좋다. 왜? 세상의 폭력과 참상 혹은 이제 부조리한 현실들을 볼 때마다 그 진동을 내 무의식이 익힌다. 여기 써있죠? 익힌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불러오게 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어떤 드라마라든지 그런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요즘에 사실 뉴스 안 보잖아요. 뉴스 안 보고 유튜브나 뭐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게,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관심, 그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펜듈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극적인 요소들, 봤을 때 기분이 약간 좀 찝찝해지고 약간 더러워지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담고 있는, 막 예를 들어서 불륜을 담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약간 안 좋은 막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그 진동 주파수를 우리가 익히게 된다, 익숙해진다. 그러면 그럴수록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멀리하고 좋은 것들,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자극적인 건 먹히지가 않아. 맛도 없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불닭볶음면 같은 그런 이제 엄청 매운 것들 막 먹게 되고,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갑자기 돌아와서 나물을 먹는다. 그러면 완전 노맛이죠, 그죠? 맛이 없죠? 와, 내가 불닭볶음면 먹다가 막 나물 같은 거 먹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이거 무슨 맛에 먹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물 먹다 보면은 아, 이게 또 이것만의 맛이 있구나, 막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근데 몸에도 좋아. 뭐 그런 것처럼 자극적인 것만 보다 보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한테 좋은 그런 이제 영상들, 뭐 노래들, 뭐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주파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재미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특히나 뭐 마음공부 이런 방송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여러분들만 저 같은 이제 채널들 보고 하는 것인데, 그죠? 뭐 이런 것들 많이 접해주면은 근원의 주파수, 네, 우리의 진짜 근원의 주파수, 사랑의 주파수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늘 하는 말이지만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레스터 레븐슨 씨가 늘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돕겠냐고요?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해결책에 집중을 해서. 해결책에. 사람들의 의식이 더 깨어나게 해서, 혹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죠?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 아름다운 모습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의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전파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고, 네,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네,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여기 맨날 오시는 이제 포밀리 중에서도 주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꽤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정말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거나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빼고는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막 그냥 넣어놓으면 부자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막상 시작하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거든요. 주변에서 정말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시작하면은 특히나 큰 돈을 벌고 싶으면 큰 돈을 좀 넣어야겠죠. 어느 정도는. 큰 돈을 넣으면은 사람 마음이 계속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경이 계속 쓰이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 당연히 이게 막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내 금액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어. 상한가 치고 있어. 너무 좋아. 그것도 너무 좋은데 떨어질 때 더 이제 그게 뭐랄까 강하게 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계속 봐요. 그럼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마음속의 포커스가 부정적인 데 맞춰지기가 너무 쉬워요. 결핍이죠, 결핍.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제발 올라줬으면. 막 기도하다가 막 욕하다가 화내다가 막 공부도 했다가 막 이거저거 다 했는데 그래도 막 내 계좌가 점점점 박살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모든 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이 풍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문제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문제점에다가. 그래서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큰 돈을 버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보면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큰 돈 버신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넣어놓고 잊어버린 분들, 그죠? 넣어놓고 있다가 내가 1년 뒤에 봤는데 2년 뒤에 봤는데 그게 뭐 몇십 배가 뛰어더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보기 때문에 풍요를 느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누구나 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죠?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안 보면 풍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통계 수치도 재밌는 게 있는데, 가장 돈을 잘 하는, 투자를 가장 잘하는 연령층이 40, 50대 여성분들이에요. 40, 50대 여성분들. 왜냐면은 남성분들은 막 뭔가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고 뭐 공부해갖고 뭐 하려고 하는데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고 아 맞다 내가 넣어놨지 하면서 뒤늦게 까보는 거야. 뒤늦게 까보면은 그거 올라와 있어 장기적으로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 찰나찰나에 매 순간순간에 이익을 보려다 보니까 위아래로 다 이제 뜯어먹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오히려 결핍 계좌가 반토막 나갖고 박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음 공부랑 이렇게 연결된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마음 공부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성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그런데 중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할 때도 자기 돈으로만 여윳돈으로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무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빚을 내서 한다거나 누구한테 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 목돈 결혼자금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성이 낮아질 수가 없죠. 마음을 비워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신경 쓰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막 목을 메고 그죠? 그러면서 결핍을 느끼고 사라진 돈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더 안 좋아진 결과에 더 비참해지게 그죠? 그렇게 또 절망을 하고 그렇죠. 이 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풍요에 머무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좋은 타이밍에 팔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노력 없이 그게 이제 이 영감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을 때 정말로 좋은 타이밍에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성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성 낮추는 거 중요한 소망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중요성 높아지는 거 당연한 일이니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낮추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해 있을 때 그 문제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왔어요. 지금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당장 내야 될 돈도 많은데 그 돈을 낼 능력도 없고 돈이 들어올 구멍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돈에 대해서 중요성을 낮추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또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낸다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더 힘든 순간에도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순간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훈련들 그런 훈련을 하는 기회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